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운송 합리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을 화물 운송에 합리화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먼저 운송에 관련된 용어 설명하고 운송 합리화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 중점적으로 운송 합리화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용어. 운송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뭐냐? 여러 가지 비슷한 것 같으면서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이 말하고 좀 같은 것 같은데 조금씩 다른 개념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전문적으로 화물 운송론이라는 어떤 지식을 배우는 거니까 뭐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도 되는데 우리는 어떤 학문적으로 배우는 거니까 첫 번째 운송이라는 개념이 뭐냐? 운송은 물자의 이동을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물자 이동을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물품이나 사람을 날라서 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도로 운송법에 표시되어 있는 법률적 경제적 용어로 사용되며 트랜스포테이션의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되는 편이다. 운송이라는 거는. 응? 네, 운수는 뭐냐? 운수. 응? 여기서 운수라고 할 때는 행정상 또는 법률상 운송과 동의어로 사용하는데 여객 및 화물을 주로 철도라든지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 의해서 이동시키는 활동으로 운수행정, 운수백서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관청 행정용어로 사용하다. 행정적인 용어로. 응? 응? 그죠? 운송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이건 운수는 행정적인 용어로 써요. 응? 그렇죠? 응. 그리고 수송은 뭐냐? 수송은 거점과 거점, 주로 장거리에 해당하는 구간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배송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 운송보다는 수송항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주로 운송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수송이라고 한다. 그래서 장거리 구간에 해당하는 구간 운송을 수송이라고 한다. 거의 비슷한 개념. 배송이라고 할 때는 상품을 전달하는 행위로서 특히 소량의 화물을 물류 거점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전달하는 걸 말한다. 과거에 배달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배달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안 쓰고 배송이라고 바꾸어 표현하고 있지만 배달은 짜장면 배달처럼 바로 짧은 거리 이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반은 공장이나 창고 등 내부 가까운 거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동을 운반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운송 용어가 뭐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르니까 우리가 화물 운송론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운송을 조금 물류를 합리화해야 되는 거예요. 물류 합리화인데 물류 합리화라는 큰 틀에서 이제 물류 부분의 하나인 화물 운송의 운송 부분도 합리화가 병행돼야 되니까 그 큰 틀의 물류 합리화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송 합리화도 과학적 관리에서 계획 수송 체계가 확립된. 옛날에는 막 전화로 용차 부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화로 용차 부르고 그러지 않고 다 시스템에 의해서 배차하고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제 수요자는 전화할 수 있죠. 용달 회사에. 그렇지만 용달 기사하고 시스템사하고는 다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거죠. 그 다음에 운송수단의
대형화 및 트럭, 장비, 팔레트가 표준화돼. 8톤 차량이면 팔레트가 뭐 16개 실린다든지 딱딱 규모가 팔레트 규모와 트렁크 규모가 딱딱 표준화가 돼. 맞게. 1톤 차량은 몇 개 싣고 4톤 차량은 몇 개 싣고 이런 부분들. 그래야 그래야 범용성으로 쓸 수 있잖아요. 범용성이 있어야 여러 가지 다른 화물도 쓸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제 적재율을 향상시키는 거. 화물을 많이 실을 수 있도록. 모델 시프트의 지향. 모델 시프트는 뭐냐면, 예전에는 화물로만 운송하던 거를, 좀 비용이 저렴한 거로 시프트 한다.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다음 장에 좀 설명을. 그 다음에 공동 수배송의 체계화를 활성. 공동 수배송. 공동으로 배송한다는 거죠. 그래서 터미널 같은 데서 다 모이는 거죠. 화물터미널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다 내가 놀고 있으면 다 화물터미널로 가면 되는 거예요. 화물터미널 가서 오다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그죠? 물류 정보 시스템이 이제 다 요즘에는 전산화되어요. 물류가 시스템 사업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물류라는 게 원래 노가다, 몸 쓰는 거 플러스 전사, 노가다라는 말은 좀 그래요. 몸으로 하는 거, 육체노동. 원래 물류창고가 육체노동과 전산인데, 육체노동은 기계화 이런 걸로 많이 바뀌면서 전산화, 그래갖고 첨단화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류 아웃소싱이 활성화된다. 물류 아웃소싱이 활성화된다는 의미는 뭐냐? 물류를 내가 직접 하던 거에서 제3자에게 맡긴다. 제3자에게 맡기는 걸 3PL이라고 그러고, 물류 전문적으로 맡기는 걸 4PL이라고. 뭐 이런. 내가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차량을 내가 사가지고 물류를 전담하는 게 아니라 물류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합 운송 체계를 지향. 복합 운송. 화물하고 화물차에다 선박, 그 다음에 철도, 막 이런 것들을 복합하는 부분으로 운송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운송업체가 요즘에 이제 대형화되고, 요즘에 추세가 모든 사업이 대형화되고 전문화되고, 아니면 1인 기업. 그래서 요즘에는 사업이 1인 기업으로 되든가 아니면 대형화, 전문화. 대형화되고 전문화가 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그래서 대형화 된다든지 전문화. 운송업체의 대형화하고 전문화 이런 부분. 모델 시프트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화물차 실어가지고 화물로만 딱 이렇게 지방을 가던 거를 화물로 하고 이제 중간에 저렴한 배로 해서 다시 화물로 한다든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시프트는 간선에서 화물 수송 분야에서 트럭에서 철도나 해운 후 대량 운송 기관으로 전환하여 트럭과의 복합 일관 수송을 하는 것이다. 트럭으로만 하던 거를 이제 같이 복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합 일관 수송은 트럭이 가지는 기동성과 철도, 해운이 가지는 대량성, 경제성이라는 특성을 조합하여 문전 수송을 서로 공동 보완함으로써 수송을 효율화하고 경제하고
수송 시간을 단축을 도모하는 운송 방식이다. 그러니까 협업한다 이런 거야. 어? 협업하는 방식으로 협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운송은 합리화방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과학적인 배송 체계를 확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운송수단의 대형화 및 표준화 그리고 적재율을 향상시키려고 공동수배송 체계가 활성화다.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슈퍼마켓도 요즘 400개씩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GS나 롯데슈퍼 이런 데는 뭐 몇 개, 400개, 500개 슈퍼마켓을 운영해요. 이런 회사에서 각 점포에서 주문을 받는 거야. 주문 받아요. 그럼 그 다음날 배송을 해줘요. 그러면 점포에 400군데라면 차량이 400대가 필요하잖아. 근데 똑같은 1톤 차 100대, 2톤, 4톤 차, 8톤 차 10대. 막 이렇게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응? 그래서 1톤 차, 4톤 차, 8톤 차 이런 것들을 몇 대씩 필요한 건가 주문 받아가지고 점포별로 배차하고 이런 걸 이런 부분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류가 아웃소싱을 많이 해. 예전에는 자사에서 물류부를 많이 쓰던 거를 이제는 제3자에게 맡긴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비용이 적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어린이집 이런 데 있잖아요. 어린이집 이런 학원 같은 데서 차량을 운영하는데 그게 자차가 아니야. 지입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입제. 그 사람한테 운전수한테 얼마만큼 돈을 주면 그 사람이 다 배송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차를 사면 수리해야 되고 기름 넣어야 되고 보험 들여야 되고 사고 나면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지입제로 운전기사가 거기에 속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 같은 데 차는 학원차 옛날에는 학원차가 있었는데 학원차는 학원차가 맞지. 그런데 운영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송업체가 대형화 전문화된다. 요즘은 대형화 전문화되지 않으면 살아나가기가 힘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물류가 아웃소싱 되는 거예요. 전문업체 3PL로. 제조업체, 유통업체에서 화주와 물류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제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내 물류조직이 자회사로 분류되고 이 자회사가 경쟁 인정받아 모기업의 물류뿐만 아니라 타기업의 고객도 확보할 경우 3자 물류. 그래서 1자 물류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2자 물류는 자기가 물류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야. 3자 물류는 이 물류회사 만든 게 다른 데도 같이 하는 거야. 4자 물류는 물류 전문 업체가 만드는 거야. 물류를 대신해 주는 거야.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학습 정리하겠습니다. 학습 정리는 운송에 대해서 같지만 용어가 조금씩 다른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 운송과 운수는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이거 운수는 행정적인 용어다 주로 관청. 근데 운송이라고 할 때 우리가 물자 이동을 서비스를 공급 측면에서 해석하는 거다. 물품이나 사람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로 운송법에 표시되는 법률적 경제적 용어로 사용된다. 수송은 뭐냐? 운송은 장거리에 해당하는 구간을 구간을 운송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배송은 뭐냐?
물류 거점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소비자에 배송하는 것은 주로 배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달하고는 좀 다르고. 운반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 창고, 내부 가까운 거리, 제한된 범위 내 이동을 운반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